70을 바라보는 김민철에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그의 삶을 지탱했던 피아노 건반은 이제 아파트 경비실에 낡고 차가운 차단기 스위치로 대체되었다. 그의 본래 이름인 김민철, 건반 위의 젊은 사자는 오래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그는 그저 김씨 혹은 경비 아저씨라 불리는 아파트 단지 구석의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오른손은 이제 더 이상 우아한 아르페지오를 연주하지 못했다. 관절 마디마디는 경비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과 오랜 관절염으로 쑤셔왔다. 30년 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함께 닥친 가혹한 현실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유럽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비난과 빚더미뿐이었다. 피아니스트의 삶은 사치였고 그는 스스로 영혼을 봉인한 채 침묵 속에 숨어버렸다. 그의 자존심은 30년의 세월 동안 사가문드러졌다. 아파트 주민들의 무심한 듯 던지는 하대와 불필요한 갑질은 일상이었다. 특히 젊은 입주민들이 던지는 경비 아저씨가 뭘 알겠어 라는 식의 시선은 한때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했던 민철에게 가장 큰 굴욕이었다. 오늘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703호에 사는 젊은 사모님이 경비실로 찾아왔다. 김씨, 내가 어제 분명히 택배 오는 거 있으면 창고에 넣어두라고 했죠? 근데 왜 아직도 경비실에 놔뒀어요? 당신들 하는 일이 뭐냐고요?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오늘 워낙 물량이 많아서 분류가 늦어졌습니다. 말이 많네. 내가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좀 합시다. 월급 받아가면서. 그녀의 매서운 질책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은 민철의 가슴을 후벼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오른손으로 택배 상자를 들고 창고로 향했다. 그 손이 한때는 수많은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손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철 역시 그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었다. 퇴근 후 민철은 허름한 자취방으로 향하던 길에 낡은 골목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의 발걸음을 멈췄다. 폐업한 구멍가게 옆에 붙어있는 십자가 간판마저 빛이 바랜 작은 교회가 그 소리의 근원지였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교회에서 흔히 나오는 찬송가려니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멜로디. 그것은 단순한 피아노 음악이 아니었다. 30년 전 민철이 유럽에서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을 때 자신의 전부였던 첫사랑 한수아에게 헌정했던 곡.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지 않고 악보마저 태워버렸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맹세이자 민철의 청춘 그 자체였던 약속의 멜로디였다. 민철의 심장은 3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오는 듯 쿵쾅거렸다. 굳고 차갑던 오른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온몸의 신경이 그 멜로디에 집중했다. 그의 내리 속에는 20대 시절 수아와 함께 이 곡을 완성하며 나눴던 꿈과 이 약속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세상에서 이 곡을 온전히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작곡가인 나 외에 단 한 명, 한수아뿐이다. 민철은 이성을 잃은 듯 낡은 교회의 철문으로 다가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녹슨 경첩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엿보았다. 교회 내부는 어둡고 침침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부 중앙에는 낡고 빛바랜 갈색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70에 가까워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연주는 너무나도 능숙하고 섬세했다. 특히 건반 위를 유영하는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은 민철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수아의 손짓 그대로였다. 그녀는 연주에 완전히 몰입한 듯 주변의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미세한 실수를 저질렀다. 연주는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건반 위에서 손을 떼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나직하지만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누구세요?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문 열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잠시 연주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 30년 전 그의 귀에 속삭이던 목소리와 똑같았다. 수아의 목소리였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철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30년의 침묵을 깨는 듯 귀를 울렸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깊고 맑은 눈동자와 온화한 미소는 민철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박혀있던 첫사랑의 모습 그대로였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으나 그녀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다.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아, 한수아. 여인은 잠시 민철을 낯선 듯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낯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스쳤다.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이곳 교회에 봉사하는 한수아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교인이신가요? 그녀는 민철을 알아보지 못했다. 30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민철은 씁쓸함을 삼키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나야. 김민철. 30년 전에 너에게 이 곡을 쳐줬던 바보 같고 비겁했던 김민철. 민철은 굳은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다. 여인의 맑은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낡은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민철의 얼굴을 응시했다. 깊은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빠르게 교차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의 주름진 입가의 어린 미소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감격에 찬 눈물로 번졌다. 민철아. 정말 민철이 너였구나. 세상에 30년 만에 내가 돌아왔어. 나는 내가 영영 오지 않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수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철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민철의 품에 안겼고 민철은 30년 동안 사귀어왔던 그리움과 회한을 토해내듯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낡은 교회 안에는 30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두 남녀의 애틋하고 뜨거운 숨결과 눈물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경비원 김씨는 사라지고 건반 위의 사자 김민철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민철은 수아를 품에 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재회였다. 그녀의 어깨는 열렸지만 그 품에 안긴 순간 민철은 잃어버렸던 삶의 전부를 되찾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낡은 교회 안은 그들의 감격스러운 침묵과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다. 수아는 먼저 민철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민철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눈물은 민철이 30년 동안 흘리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뒀던 회한의 조각들이었다. 앉아, 민철아. 30년 동안 서 있던 것처럼 지친 모습이구나. 많이 고생했지. 어쩌면 이렇게 찾을 생각을 안 했니? 수아는 민철을 교회 구석의 낡은 나무 의자로 이끌어 앉혔다. 민철은 자신의 굳은 손을 바라보았다. 피아노를 치던 섬세한 예술가의 손은 이제 아파트 차단기 스위치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며 거칠게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손을 수아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지옥보다 부끄러웠다. 그는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감추었다. 고생이라니. 내가 여기서 이 곡을 약속의 멜로디를 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민철이 시선을 교회 중앙에 놓인 빛바랜 갈색 피아노로 돌렸다. 어떻게 아직도 이 곡을 기억하고 있니? 악보도 태워버렸는데. 그 곡은 민철이 유럽 콩쿠르 우승 후 수아에게 헌정한 곡이었다. 하지만 민철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자 민철은 그 곡에 얽힌 성공 후 복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악보를 태워버렸다. 그것은 음악가의 자존심을 버리는 비극적인 의식이었다. 수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피아노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피아노 표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위로하듯이. 나는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내가 내게 헌정했던 곡이고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맹세했던 곡이니까. 수아는 피아노의 오른쪽 모서리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민철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날 밤 몰래 새겨놓았던 SAMC. 영원이라는 서툰 글자가 닳고 닳아 겨우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이 피아노. 내가 유럽 가기 직전에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사줬던 거잖아. 너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이 피아노로 너를 위한 연주회를 열어줄 거야라고 했지. 그 약속. 민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미수였다.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유학은커녕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음악을 포기하고 밑바닥 인생을 전전해야 했다. 수아에게 연락할 염치도 없었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녀에게 알릴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그는 스스로 음악과 수아에게서 멀어져 침묵 속에 숨어버렸다. 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수아. 내게 연락할 용기도 없었고 피아노를 놓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까봐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비겁한 실패자로 남을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완전히 숨어버렸어. 민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30년간 짓눌러온 죄책감이 그를 질식시킬 듯했다. 수아는 조용히 민철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민철의 굳은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꺼내어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쌌다.
나는 내 소식을 들었어, 민철아. 내 아버님 회사 소식부터. 내가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도. 아주 오래전에 들었지. 민철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수아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넘어선 모멸감을 느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의 실패를 수아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왜? 왜 나를 찾지 않았니? 왜 연락하지 않았어? 나처럼 초라한 실패자는 보고 싶지 않았겠지. 민철의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자괴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수아는 민철의 굳은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깊었다. 아니, 민철아. 나는 네가 연락을 끊었을 때도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내가 스스로 음악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내가 연락을 하지 않은 건 내가 자존심 때문에 숨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나는 이 피아노를 지키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수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한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했기에. 내가 떠나고 10년이 지난 후 나는 결혼했었어. 병약한 남편을 만나서 20년을 함께했지. 내가 널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어. 민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수아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30년의 침묵이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 때문에 수아의 삶에서 영원히 멀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안하다, 수아. 내가 너무 늦었지. 너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기다림으로 채우게 했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사실 나는 남편에게도 내 이야기를 했었어. 내가 내게 준 이 피아노와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약속의 멜로디의 이야기를.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지. 당신을 3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든 그 곡을 당신의 생이 다하기 전에 그와 함께 반드시 완성하라고. 남편도 알았던 거야.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은 5년 전 이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로 갔지. 그리고 나는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낡은 피아노를 지켜왔던 거야. 민철은 30년 동안 자신이 짊어졌던 짐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실패는 수아와의 사랑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민철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수아의 헌신적인 사랑을 믿지 못했던 데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았다. 수아야, 하지만 나는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없어. 내 손가락은 완전히 굳었고 경비 일 때문에 관절도 성치 않아. 이젠 제대로 건반을 누를 수도 없다고. 이제 와서 너를 다시 만났지만 난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일 뿐이야. 민철이 절망하며 굳은 오른손을 들어보였다. 수아는 민철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따뜻하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괜찮아, 민철아. 피아노는 손으로만 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치는 거지. 그리고 내 손은 여전히 아름다워. 30년 동안 우리 사랑을 지켜준 강한 손이야. 수아는 민철의 손을 잡아 피아노 앞으로 이끌었다. 나 혼자 이 곡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함께 해야 해. 내가 멜로디를 만들었고 내가 그 멜로디를 지켜왔으니까. 30년 전에 멈췄던 우리의 약속을 이제 와서라도 마저 지켜야지. 낡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30년 만에 다시 닿는 건반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수아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민철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약속의 멜로디를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건반 위로 올렸다. 오른손은 굳었지만 왼손은 아직 움직일 수 있었다. 수아의 연주를 따라 민철의 왼손이 멜로디에 부드러운 화음을 입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연주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 하나의 영혼이 연주하는 것처럼. 그 순간 민철은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피아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들의 30년의 눈물과 회한 그리고 다시 시작된 황혼의 애틋한 사랑의 언어였다. 그들은 연주를 통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철과 수아의 재회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장 애틋하고 조심스러운 황혼의 연애를 시작하게 했다. 민철은 경비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저녁마다 낡은 교회로 향했다. 그곳은 삭막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젊음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하는 사랑의 성소였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언제나 수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는 민철이 선물했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약속의 멜로디를 연습하고 있었다. 민철은 그녀의 곁에 앉아 굳어버린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화음을 넣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음악이 다시 그의 삶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이 피아노 앞에서만큼은 민철은 경비원 김씨가 아니라 피아니스트 김민철이었다. 민철아, 내가 이 화음을 넣어주니 곡이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이야. 내가 아무리 쳐도 채워지지 않던 빈 공간이 있었거든. 마치 너를 기다리던 내 마음 같았지. 수아가 웃으며 민철을 바라봤다. 주름진 미소였지만 그 순수함은 20대 그대로였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이 곡을 너 혼자서 30년 동안 지키게 했으니 매번 올 때마다 미안함이 먼저 앞선다. 민철은 수아의 손을 잡으며 회한을 전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철저히 비밀이었다. 수아에게는 미국에 사는 딸과 한국에 사는 아들이 있었고 민철에게는 초라한 경비원이라는 현실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다. 특히 수아의 자식들은 어머니가 황혼기에 홀로 지내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의 생활과 재산 관리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수아가 낡은 교회에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낡은 피아노 한 대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도 그들 눈에는 쓸데없는 집착으로 비쳤다. 수아는 민철에게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들 현수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성공하여 어머니의 삶을 품격 깊게 바꿔주려 했다. 우리 아들이 너와 나 사이를 알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아들은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이 피아노를 놓아둔 것도 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든. 어머니, 언제까지 옛날 사람처럼 사세요? 제가 사드린 깨끗한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세요. 저 낡은 피아노, 폐기물 처리 반부를까요? 하고 말이야. 민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의 아들이 자신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해한다. 나 같아도 내 어머니가 경비원 나부랭이와 만난다고 하면 반대할 거야. 내 현실이 그렇지 않니? 너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 수아. 무슨 소리야? 너는 경비원이 아니라 피아니스트야, 민철아.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너는 음악을 버리지 않았어. 내가 이 곡을 다시 찾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자랑스러워. 수아는 민철의 자괴감을 단호하게 끊어냈다. 그녀의 확신이 민철의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았다. 하지만 민철의 현실은 다음 날 아침 더욱 가혹하게 그를 짓눌렀다. 경비실 근무 중 민철은 또다시 703호 사모님과 마주쳤다. 703호 사모님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젊은 여성으로 민철을 향해 반말과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는 이 구역의 갑이었다. 어이, 김씨! 오늘 아침에 내 차에 누가 흙을 묻혔더만! 당신이 어제 근무 끝까지 서 있었잖아! CCTV 돌려봤어? 당신들 근무 똑바로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월급 주는 건 다 이런 서비스 때문 아니야! 그녀는 경비실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민철을 노려봤다. 민철은 숨을 참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CCTV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말대꾸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제대로 받겠어! 눈깔만 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때 사모님의 어린 아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민철의 굳은 오른손을 보며 소리쳤다. 엄마, 아저씨 손 이상해. 딱딱하고 주름 많아. 때리는 손 같아. 사모님은 아이의 말을 듣고 더욱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민철을 바라봤다. 쯧쯧! 애한테 안 좋은 것만 보여주네! 김씨, 내 말 잘 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아파트 품격에 안 맞는다고! 일이나 제대로 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 그녀는 고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다. 민철은 그 순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수많은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콩쿠르 우승 트로피를 잡았던 바로 그 손.
그 영광의 손이 이제는 때리는 손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하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모멸감은 온몸에 피를 역류시키는 듯했다. 그는 경비실 구석으로 물러나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이런 초라한 내가 수아 곁에 있어도 될까? 나의 실패가 그녀에게도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민철은 수아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평소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교회로 돌렸다. 자신의 초라함이 수아에게 전염될까 두려웠다. 교회 문을 열자 수아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연주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민철이 선물했던 피아노의 낡은 건반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치 그를 기다리듯 침묵하고 있었다. 늦었구나, 민철아. 무슨 일 있었니? 내가 늦을 리 없는데. 혹시 오늘 아침 그 일 때문이니? 수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이미 민철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민철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는 30년 동안 견뎌온 고통보다 오늘 아침의 모멸감이 수아의 순수한 사랑을 더럽힐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울었다. 수아야, 난 너무 초라해. 내 손은 이제 음악을 연주할 수 없어.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기껏해야 품격에 안 맞는 경비원으로 취급해. 이런 내가 너의 곁에 있어도 될까? 너의 아름다운 삶에 누가 될까봐 두렵다. 수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철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철을 이끌어 다시 피아노 앞에 앉혔다. 이리 와봐, 민철아. 내 오른손이 굳었다고 했지. 내가 그 손으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이 피아노는 내 왼손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수아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민철에게 왼손 화음을 맡겼다. 민철의 왼손이 건반을 누르자 그들의 연주는 다시 조화롭게 울려 퍼졌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완벽한 하모니였다. 봐, 민철아. 내 오른손은 세상을 위한 연주를 했지만 내 왼손은 나를 위한 연주를 하고 있어. 30년 동안 숨겨왔던 너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잖아. 수아는 민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경비원이든 청소부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이 피아노 앞에서 나에게 돌아온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 피아노 앞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자. 남은 화음은 내가 채워줄게. 수아의 따뜻한 말과 피아노 소리에 민철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 황혼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 밤 30년 전 맹세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수아의 아들 현수가 어머니의 수상한 행적과 낡은 피아노에 대한 집착을 의심하며 교회를 찾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철과 수아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낡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무르익어갔다. 민철은 매일 저녁 경비 일을 마치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치 젊은 시절 데이트 약속 장소로 달려가던 때처럼 설레고 가벼워짐을 느꼈다. 수아와 함께 낡은 피아노 앞에서 왼손으로 화음을 넣는 시간은 그가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인간 김민철을 되찾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현실의 그림자 속에서 위협받기 시작했다. 수아의 아들 현수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인물로 어머니의 품격 있는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어머니가 매일 저녁 늦게까지 낡은 교회에 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어머니, 제가 운전기사 붙여드릴게요. 왜 매번 늦은 시간까지 그 낡은 교회에 가세요? 거기 무슨 비밀이라도 있으세요? 현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수아는 순간적으로 말을 더듬었다. 비밀이라니. 현수, 너도 알잖니. 내가 그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 남편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봉사활동이 내 낙이다. 수아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현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가 만나는 이름 모를 남자보다 어머니가 고집스럽게 지키는 낡은 피아노가 더 큰 문제로 보였다. 그 피아노는 수아의 새 아파트 거실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를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 낡은 피아노 제가 최고급 브랜드로 새 거 사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곰팡이 냄새 날 것 같은 그 피아노는 좀 버리시죠.
제가 다음 주에 폐기물 업체 부르겠습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아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현수야, 이 피아노는 안 돼. 이건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야.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수아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수에게 이 피아노가 민철과의 30년 약속을 담은 증거라는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다. 수아의 단호한 거절에 현수는 더욱 의심을 굳혔다. 남편과의 추억. 아버지는 피아노를 칠 줄도 몰랐는데 현수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민철에게 아들과의 대화를 전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민철아, 현수가 이 피아노를 버리려고 해. 만약 현수가 피아노를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날 곳이 없잖아. 이 피아노가 없으면 우리의 약속도 흔들릴 것 같아. 수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철은 수아의 손을 꽉 잡았다. 수아야, 걱정 마. 내가 막을게. 이 피아노는 우리의 영혼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버리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철이 할 수 있는 일은 경비원을 그만두고 수아에게 당당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낡은 교회 주변을 맴도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현수는 어머니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셨다. 식사 도중 현수는 어머니에게 슬쩍 현금 뭉치가 든 봉투를 건넸다. 어머니, 봉사활동 하시면서 수고하시는데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그 낡은 피아노 말인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희귀한 모델이긴 한데 워낙 오래돼서 복원하려면 몇백만 원이 든대요. 차라리 그냥 폐기하시고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현수는 피아노 문제를 다시 꺼냈다. 현수야, 그 피아노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 내가 나중에 직접 복원할게. 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현수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저 피아노가 문제야. 저기에 사라져야 어머니가 과거에서 벗어나 편하게 사실 수 있어. 다음 날 현수는 어머니 몰래 낡은 교회를 찾았다. 민철이 야간 근무를 시작했을 시간이었다. 현수는 익명으로 폐기물 업체를 불러 피아노를 수거해 가도록 예약해 놓았다. 현수가 낡은 교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교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수아는 없었다. 현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피아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낡은 건반, 낡은 나무.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에 희미하게 새겨진 S, A, M, C. 영원이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SANMC. 현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머니의 이름은 한수아 S.A. 그런데 MC는 누구지? 아버지의 이름 이니셜은 전혀 달랐다. 그 순간 현수는 섬뜩한 직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었다. 이 피아노는 어머니의 과거 혹은 비밀스러운 현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교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70이 가까워 보이는 낯선 노인이었다. 낡은 경비원 제복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친 모습이었다. 그 노인의 눈빛은 현수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바로 김민철이었다. 누구시죠? 여긴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민철은 낯선 남자의 모습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혹시 피아노를 훔치러 온 도둑이 아닐까 의심했다. 현수는 민철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마자 경멸적인 시선으로 노인을 위아래로 훑었다. 당신이야말로 누구신데 남의 교회에 함부로 들어와? 나는 이 교회에 봉사하시는 한수아 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 그 낡은 피아노에 집착하는 그 노인인가?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수가 수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30년 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현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수아 씨와 함께 이 피아노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민철은 자신을 숨기고 싶었지만 피아노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현수는 코웃음을 쳤다. 관리? 노인이 늦은 밤에 교회를 드나들며 뭘 관리한다는 거지?
그리고 당신 혹시 근처 아파트 경비원 아니신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에게 접근해서 뭘 얻어내려는 겁니까? 현수는 민철을 향해 경멸을 가득 담은 독서를 퍼부었다. 교회 안의 정적은 현수의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깨졌다. 현수는 낡은 경비원 제복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친 민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한 대기업 임원인 자신과 70이 다 된 초라한 경비원 사이에 놓인 거대한 사회적 격차가 선명히 보였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어머니와 피아노를 관리한다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 근처 아파트 경비원이죠? 이 야심한 시간에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어머니께 뭘 얻어내려는 겁니까? 어머니가 홀로 계신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셨어요? 민철은 현수의 모욕적인 말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3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무시와 조롱이었다. 그는 현수의 눈빛에서 아파트 703호 사모님과 똑같은 경멸을 읽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청년. 나는 이 피아노의 원래 주인이고 수아 씨와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당신이 함부로 판단할 관계가 아닙니다. 민철은 굳어버린 오른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현수는 민철의 말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인연? 당신은 아파트 경비원, 우리 어머니는 사별 후 품위 있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오랜 인연이라는 것이 고장 노년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추한 의도가 아니라면 뭘 숨기고 있습니까? 현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피 잔을 집어들었다. 그 잔은 수아가 민철을 위해 매번 준비해두는 낡았지만 깨끗한 찻잔이었다. 우리 어머니 마음이 여려서 동정심으로 당신 같은 분을 도와주시는 모양인데 선을 넘지 마세요. 이 낡은 피아노, 그리고 어머니께 접근하는 모든 추한 과거의 흔적들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수는 그 찻잔을 민철의 코앞까지 가져다 댔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피아노를 교회에서 치우세요. 제가 이미 폐기물수거 업체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이 피아노를 치우지 않으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노년층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수상한 노인으로 말이죠. 민철은 현수의 비열한 협박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피아노를 버리라는 협박은 곧 수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라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이용한 협박은 민철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다. 당신은 이 피아노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야. 민철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같이요? 핫! 보세요. 현수는 피아노의 낡은 건반을 손가락으로 퉁겼다. 둔탁하고 낡은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고작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는 고물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 피아노에 남편과의 추억이 있다고 우기시길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당신과의 오랜 인연이 담긴 물건이라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군요. 현수는 피아노 모서리에 희미하게 새겨진 S, A, M, C. 이니셜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당신 이름이 김민철이죠? 어머니의 옛날 남자친구였나 보군. 지금 와서 뭐라도 되찾으려는 건가요? 민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30년 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명예와 수아의 사랑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이 곡의 작곡가이자 한때 유럽 무대에서 연주했던 피아니스트 김민철이다. 당신이 이 피아노를 함부로 폐기하면 안 돼. 민철은 절규하듯 외쳤다. 현수는 크게 웃었다. 피아니스트? 이봐요, 김씨. 당신 지금 경비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으니 이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9시 전까지 이 고물을 치우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현수는 민철의 어깨를 툭 치고는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교회를 나섰다. 낡은 철문이 닫히는 굉음이 민철의 귀를 때렸다. 민철은 무너지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다. 그는 굳은 오른손으로 건반을 짚었다. 아까 현수가 튕겼던 둔탁한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의 오른손은 이제 희망조차 연주할 수 없는 폐허 그 자체였다. 그 순간 민철의 눈빛이 바뀌었다. 분노와 모욕감은 그의 깊은 영혼을 흔들어 깨웠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수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나의 명예도 되찾아야 한다. 민철은 낡은 피아노를 꽉 끌어안았다.
이 피아노는 단순한 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의 맹세이자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수아에게 연락하기 위해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수아야, 내가 내일 아침까지 이 피아노를 반드시 지킬게.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밝힐 준비를 할게. 아들 현수가 떠난 후 낡은 교회의 철문이 닫히며 남긴 굉음은 민철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무너지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다. 현수가 뱉어낸 모멸의 말들은 30년 동안 민철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쌓아 올린 얇은 자존심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경비원 나부랭이, 금품을 노리는 수상한 노인이라는 비난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의 거울이었다. 차가운 교회 바닥의 냉기가 낡은 제복을 뚫고 몸속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민철의 내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들끓었다. 그러나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30년 만에 분명한 목표를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수아를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현수가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이 낡은 피아노에 달려 있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꽉 끌어안았다. 이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수아와 그가 공유했던 유일한 증거이자 피아니스트 김민철의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자 성소였다. 새벽 1시. 현수가 예고한 폐기물 수거 시간은 내일 오전 9시. 민철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8시간이었다. 그는 피아노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를 시작해야 했다. 움직여야 한다. 어떻게든 이 피아노를 치워야 한다. 민철은 굳은 오른손을 들어 피아노를 밀어버려 했다. 그의 관절은 비명을 질렀고 노화로 약해진 근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피아노는 70 노인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육중한 무기였다. 민철은 교회의 구석 창고를 뒤졌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창고에서 그는 몇 개의 낡은 담요와 천 조각들을 찾아냈다. 그는 낡은 담요를 피아노 위에 덮고 교회 의자들을 피아노 주변에 에워싸 바리케이드를 쳤다. 마치 최후의 성을 방어하듯 굳고 쑤시는 몸을 혹사하며 움직였다. 담요 위에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봉사 활동 물품, 폐기 금지라는 팻말까지 서툰 글씨로 써서 붙였다. 그의 이 필사적인 행동은 물리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피아노에 투영하는 의식과 같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갈 때까지 민철은 피아노 주변을 맴돌며 현수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던 민철의 눈빛이 결심으로 가득 찼다. 피아노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현수의 모멸적인 태도를 꺾고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30년 전의 피아니스트 김민철이라는 사실을 현수와 세상에 증명해야 했다. 그 증명은 3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과거의 음악계의 인맥을 찾아 나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민철은 자신의 넓고 좁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경비원으로서의 초라한 산만큼이나 쓸쓸하고 비좁았다. 그는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안에는 30년 전에 피아니스트 김민철이 남긴 유물이 들어있었다. 낡은 사진첩, 유럽 콩쿠르 우승 기사가 실린 빛바랜 신문 스크랩 그리고 검은색 가죽 표지의 낡은 주소록.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3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그것은 스스로 봉인했던 과거의 문이었다. 민철은 낡은 주소록을 펼쳤다. 종이 냄새가 났고 연필로 쓴 글씨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눈은 가장 먼저 은사였던 윤 교수님의 이름을 찾아냈다. 윤 교수는 민철의 재능을 가장 아꼈고 민철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그를 찾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철은 죄책감 때문에 연락을 회피했지만 이제는 그의 도움 없이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주소록에 적힌 전화번호는 낡은 유선 전화번호였다. 휴대전화 시대의 이 번호가 유열리만무했다. 민철은 희미하게 남아있던 윤 교수의 딸 이름과 그녀가 유학 갔던 학교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비원 월급으로 장만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구글 검색창에 익숙하지 않은 손가락으로 윤 교수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느릿하게 입력했다. 놀랍게도 윤 교수는 여전히 명망 있는 음악계의 원로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연락처와 현직이 상세히 검색되었다. 민철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30년 만에 그의 삶의 외부 세계로 향하는 전화를 걸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누구시죠? 민철은 자신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응축해야 했다. 교수님, 접니다. 김민철입니다. 30년 전에 연락을 끊었던 김민철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민철의 귀에 천둥처럼 들렸다. 민철이냐?
김민철, 내가 지금 대체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 시간에 전화를 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윤 교수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애정이 뒤섞여 격앙되어 있었다. 민철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부도, 경비원으로서의 초라한 삶, 그리고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수아, 그리고 현수가 피아노를 폐기하려는 상황까지. 그는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예 회복보다는 오직 수아와의 연결고리인 그 약속의 피아노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교수님,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다 굳었어요. 하지만 그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30년 전 제가 수아에게 헌정했던 곡이 담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아노입니다. 현수가 폐기물로 가져가려 합니다. 제발 교수님의 이름으로 이 피아노의 가치를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김민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민철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수화기를 부여잡았다. 윤 교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철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니. 내가 몰랐다. 내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알겠다. 내가 널 돕겠다. 그 피아노, 내가 내게 연주했던 그 곡 내가 기억한다. 그건 단순한 습작이 아니었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 윤 교수는 민철에게 내일 아침 9시 이전에 현수에게 연락하여 피아노의 가치를 증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철은 30년 동안 혼자 걷던 어둠 속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민철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30년 만에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했다. 그는 바리케이드를 친 피아노 옆에 앉아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수아는 감격에 겨워 울면서 민철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민철은 피아노 앞에 앉아 굳지 않은 왼손으로 약속의 멜로디의 화음만을 조용히 연주했다. 내일 아침 현수와의 피할 수 없는 결전을 기다리면서 새벽 5시 낡은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민철은 교회 강대상 옆 그가 필사적으로 지켜낸 피아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어젯밤 윤 교수와의 통화로 인해 30년 만에 영혼에 불이 붙은 듯한 뜨거운 기운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윤 교수는 민철에게 단호한 확신을 주었다. 너는 김민철이다. 내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다. 내가 증명하마. 민철은 바리케이드처럼 둘러놓은 의자들 사이로 낡은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았다. 그의 굳은 오른손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피아노는 더 이상 단순한 나무와 철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수아와의 미래가 엮인 생명체였다. 피아노 모서리에 희미하게 새겨진 S, A, M, C 영원 이니셜이 새벽빛 아래 반짝이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 오전 8시 50분을 가리켰다. 현수가 예고했던 고물수거 시간 9시가 임박했다. 민철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낡은 경비원 제복이지만 단정하게 입고 맞서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정각 9시. 낡은 교회의 철문이 바뀌어서 억지로 밀리는 소리가 나더니 현수가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 건장한 체격의 폐기물 수거 업체 직원 2명이 굳은 표정으로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들어왔다. 현수는 비싼 수입 정장 차림으로 밤을 샌 초췌한 모습의 민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민철을 보자마자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김 씨. 밤새 피아노를 껴안고 주무셨나 보군. 제가 어제 경고했습니다. 폐기물 수거가 진행될 예정이니 방해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현수는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덕짓으로 민철에게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철은 바리케이드 너머 피아노 앞에 굳건히 앉아 현수를 직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든 노인의 떨림을 벗어던지고 30년 전 유럽 무대에서 청중을 압도하던 피아니스트의 강단이 서려 있었다. 이 피아노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비키지 않을 겁니다. 이 피아노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수아 씨에게는 물론
음악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악기입니다. 현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음악사적 가치요? 보세요. 현수는 폐기물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두 분, 저 노인은 무시하고 작업 시작하십시오. 피아노가 크니 빨리 해치우고 가야 합니다. 폐기물 직원들이 민철이 쳐놓은 낡은 의자 바리케이드를 치우기 위해 움직였다. 민철은 피아노를 향해 바싹 몸을 붙였다. 멈추시오. 내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멈추시오. 민철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현수는 이를 비웃으며 자신의 고급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좋아요, 김 씨. 당신이 원한다면 경찰을 부르죠. 누가 노년층 여성에게 접근하려는 수상한 노인인지 경찰에게 판단하게 합시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현수의 휴대폰이 먼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본 현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현수가 출자를 고민하던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 자문위원의 이름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수는 순간 당황하여 민철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급히 전화를 받았다.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이라. 네, 말씀하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권위적이고 단호했다. 현수는 통화 내용을 민철에게 들려주지 않으려 교회의 구석으로 걸어갔지만 흥분한 현수의 표정과 목소리는 민철에게도 그 긴장감이 전해졌다. 네? 윤 교수님이요? 제가 왜 그분을... 피아노 때문에요? 잠시만요. 그 낡은 피아노 말씀이십니까? 현수는 혼란에 빠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 피아노가 약속의 피아노라고요? 그리고 그 이니셜이 김민철 선생님의 약속이 담긴 피아노라고요? 현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갔다. 그는 이 위원에게서 피아노의 진실을 듣고 있었다. 윤 교수가 이 위원에게 연락하여 이 낡은 피아노가 30년 전 유럽 음악계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젊은 피아니스트 김민철이 자신의 은퇴 무대에서 초연할 예정이었던 미완성 명곡 약속의 초고를 담고 있는 유일한 악기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다. 피아노 자체의 제작 연도와 모델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그 악기가 담고 있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는 현수가 폐기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윤 교수가 이 위원에게 민철의 현재 위치를 알리며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었다. 지금 당신 회사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있는 그 이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말을 전달하게. 그 피아노를 지키고 있는 초라한 노인이 바로 30년 전 한국 음악계의 희망이었던 피아니스트 김민철이라고 말이야. 현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민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오만함이나 경멸은 온데간데 없었고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철의 낡은 경비원 제복과 초췌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입을 떼지 못했다. 선생님, 당신이 피아니스트 김민철. 현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가치만을 신봉했던 그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가 노인네라며 모욕했던 인물이 사실은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예술계의 전설이었다는 사실. 민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30년의 세월을 짊어진 고독한 피아니스트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의 눈빛은 현수의 모멸적인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현수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현수 청년. 이 피아노는 폐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수아 씨와 나의 인연은 당신이 판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 피아노가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듯이 나도 수아 씨를 지킬 겁니다. 폐기물 수거업체 직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현수에게 눈치를 보았다. 현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철수하세요. 폐기 작업은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현수는 폐기물 직원들에게 말한 후 민철에게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어머니께, 아니, 수아 선생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는 제가 보건업체를 불러서라도 원형대로 보존하겠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민철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며 굴욕적인 태도로 물러섰다.
현수가 교회를 빠져나간 후 교회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철은 피아노 앞에 홀로 남아 굳은 오른손으로 피아노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그의 명예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낡은 악기를 통해 되살아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피아노는 지켜졌고 수아를 향한 그의 마음은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다음 숙제는 굳어버린 오른손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연주하는 것이었다. 현수가 굴욕적으로 교회를 떠난 후 민철은 낡은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30년 만의 해방감을 느꼈다. 짓눌렸던 경비원 김씨의 껍질이 벗겨지고 잊혔던 피아니스트 김민철의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윤 교수의 도움으로 피아노의 가치가 증명되었고 수아와의 관계를 향한 가장 큰 현실적 장애물이었던 현수의 무시와 협박은 종식되었다. 수아는 현수와의 일을 전해 듣고 민철에게 감격 어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민철이 30년 만에 용기를 내어 세상과 맞섰다는 사실에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느꼈다. 민철아, 이제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현수도 알았고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알았으니.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들 현수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당일 저녁 민철이 근무하는 경비실로 찾아왔다. 낡은 경비실 앞에서도 그는 이제 오만함을 보이지 않았다. 수줍음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철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철 선생님, 어제 일은 정말 사죄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과 직업이라는 껍데기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네, 현수 청년. 민철은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들은 나에게 가장 큰 약이 되었어. 내가 30년 동안 외면했던 내 자신의 가치를 당신 덕분에 되찾을 용기를 얻었으니. 현수는 수아의 과거와 민철의 정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피아노 복원을 위한 최고급 장인과 업체를 수배하고 민철에게 재정적인 지원까지 제안했다. 선생님, 이 피아노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어머니의 삶이 담긴 증거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멈춘 그 약속의 멜로디를 완성해 주십시오.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현실적인 장애물은 사라졌다. 민철은 경비 일을 그만두고 수아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민철에게는 이제 가장 크고 본질적인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굳어버린 오른손이었다. 수아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잔을 들었을 때 민철의 오른손은 여전히 경직된 채 미세하게 떨렸다. 경비 일을 하면서 생긴 관절염과 굳은 살, 그리고 30년 동안 음악을 외면하며 스스로 만든 심리적 경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수아야, 현수의 마음은 고맙다만 피아노 복원보다 더 시급한 건 내 손이야. 나는 오른손이 없으면 연주할 수 없어. 왼손 화음만으로는 이 곡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단 말이야. 민철은 피아노 앞에서 왼손으로만 건반을 누르며 절망을 느꼈다. 왼손은 멜로디에 맞추어 유려하게 움직였지만 멜로디를 이끌어야 할 오른손은 움직임을 거부했다. 수아는 민철의 굳은 오른손을 잡고 따뜻하게 마사지해 주었다. 괜찮아, 민철아. 내 마음이 돌아왔으니 내 손도 돌아올 거야. 30년 동안 굳은 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으니. 민철은 윤 교수에게 연락하여 국내 최고의 재활 전문 병원과 물리치료사를 소개받았다. 다음 날부터 민철은 새벽마다 재활병원을 찾았다. 물리치료사의 진단은 절망적이었다. 김민철 선생님. 관절 자체의 노화와 경직도 심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경의 퇴화입니다. 30년 동안 음악과 관련된 신경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일반적인 재활로는 과거의 연주력을 되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기적을 바라야 합니다. 민철은 매일 새벽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에 매달렸다. 굳은 오른손을 억지로 펴고 작은 공을 쥐었다 폈다 하며 물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훈련 때문에 붉게 부어올랐고 고통스러워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고통은 30년 전 그가 비겁하게 도망쳤던 대가였고 수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는 재활 훈련이 끝나면 낡은 교회로 달려가 수아를 만났다. 그리고 굳은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쳤다.
수아는 민철의 왼손 연주에 자신의 오른손 멜로디를 완벽하게 맞추어 주었다. 그들의 합주는 완벽했지만 민철의 오른손이 연주하는 멜로디 없이는 미완성인 채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재활 훈련 중이던 민철은 참을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훈련을 중단하고 피아노 건반을 콱 내려쳤다. 굳은 손가락 때문에 건반이 둔탁하게 울렸다. 안 돼. 수아야,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손은 이제 끝났어. 나는 영원히 왼손만으로 살아야 해.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민철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30년의 세월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 듯했다. 수아는 조용히 민철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민철의 오른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아니야, 민철아. 내 오른손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낼 거야.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 손이 못 친다면 우리가 함께 치면 돼. 내 왼손과 내 오른손이 힘을 합치듯이 우리의 사랑이 이 곡을 완성할 거야. 수아는 민철의 굳은 오른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민철의 굳은 손가락 위에 겹쳐 잡고 천천히 약속의 멜로디의 첫 음을 함께 눌렀다. 두 사람의 손이 하나가 되어 건반을 누르자 희미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민철은 절망 속에서 수아와의 사랑과 합작을 통해 마지막 희망의 빛을 보았다. 민철은 절망 속에서 수아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다. 30년의 세월이 굳게 닫아버린 오른손은 여전히 통증과 경직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수아가 자신의 손 위에 겹쳐 잡고 함께 건반을 누를 때마다 민철의 마음은 굳은 손이 아닌 영혼의 건반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 황혼의 합주는 단순한 음악적 훈련을 넘어 두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민철의 일상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재활과 수아와의 애틋한 합주로 채워졌다. 새벽 5시 30분, 민철은 해가 뜨기도 전에 경비원 제복을 벗고 재활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굳은 오른손은 차가운 기구들 위에서 억지로 펴지고 쥐어지고 비틀렸다. 물리치료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재활을 지도했지만 민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필사적인 의지는 그조차도 숙연하게 만들었다. 물리치료사의 진단은 변함없었다. 선생님, 관절 자체의 노화와 경직도 문제지만 문제는 신경퇴화입니다. 30년 동안 외면했던 신경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연주보다 일상생활 가능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민철은 절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수아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을 모욕했던 현수 앞에서 명예를 되찾겠다는 불타는 의지로 고통을 견뎌냈다. 수아는 민철의 재활을 돕기 위해 특별한 재활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이 곡은 민철의 굳은 오른손의 신경을 자극하고 미세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반복적인 음계와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곡을 연주할 때 민철은 굳은 손에 최대한 힘을 빼고 수아의 멜로디에 이끌려 오른손이 움직이도록 집중했다. 그들의 합주는 불협화음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희망의 소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 훈련 중이던 민철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훈련용 공을 쥐고 펴는 과정에서 그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끝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경의 반응이 감지된 것이다. 물리치료사는 깜짝 놀라 민철의 손을 관찰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신경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반응은 30년 만에 재활을 시작한 환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혹시 훈련 외에 특별한 자극을 주고 계십니까? 민철은 수줍게 수아와의 재활 음악에 대해 설명했다. 물리치료사는 감동했다. 이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 소식은 민철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는 남은 2달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재활에 매진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훈련 때문에 붉게 부어올랐고 고통스러워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민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수아의 아들 현수는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속죄하고 어머니와 민철의 사랑을 지지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피아노 복원과 함께 민철의 복귀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현수는 국내 최고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에 소규모 홀을 예약하고 윤 교수와 손잡고 론의 민철의 복귀 스토리를 대서특필했다. 어머니, 그리고 민철 선생님. 저는 제 오만함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수는 진심으로 두 사람에게 봉사했다. 복귀 공연의 이름은 약속의 멜로디,
30년의 침묵을 깨고로 정해졌고 공연일은 2개월 뒤로 다가왔다. 현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민철과 수아는 남은 2개월간 피나는 합주 훈련에 돌입했다. 윤 교수는 직접 교회를 찾아와 민철의 연주를 지도했다. 윤 교수는 민철의 굳은 오른손을 만져보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민철아, 내 손가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남은 2달 만에 기적을 바라는 건 무리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음악은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내 영혼으로 쳐야 한다. 수아 씨와 함께라면 내 연주는 완벽할 거다. 민철은 윤 교수의 조언을 받아들여 왼손과 오른손을 나눠 연주하는 2명의 피아니스트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수아와의 합주를 공식적인 연주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었다. 교수님, 제 오른손은 수아입니다. 멜로디의 절반을 수아가 연주하고 저는 왼손으로 화음과 리듬을 담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곡의 완성입니다. 30년 동안 엇갈렸던 2사람이 다시 만나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멜로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민철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예술적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윤 교수는 감동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너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연주가 될 것이다. 이 연주 구성은 음악계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다. 수아는 민철의 오른손 멜로디를 완벽하게 자신의 연주로 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연습을 했다. 30년 동안 민철을 기다리며 연주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민철의 영혼을 대변하는 손이 되어야 했다. 민철은 수아의 연주를 들으며 30년 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작곡 의도와 감정을 되찾아갔다. 그들의 연주는 단순한 합주를 넘어 2사람의 엇갈렸던 30년의 삶이 화해하고 통합되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해가 뜨고 질 때까지 피아노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공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낡은 피아노가 취고 장인의 손을 거쳐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현수가 특별히 공수해온 독일의 유명 장인은 피아노의 외관은 낡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 부품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 조율하여 30년 전 민철이 선물했을 때처럼 맑고 깊은 울림을 되찾게 했다. 피아노가 교회에 다시 들어오던 날, 민철은 낡은 피아노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수아야,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영혼이 돌아왔어. 복귀 공연의 피날레는 당연히 약속의 멜로디였다. 민철과 수아는 이 곡의 마지막 악장, 30년 전 완성하지 못했던 클라이맥스 부분을 함께 작곡하기로 했다. 그것은 2사람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황혼의 평화를 담은 새로운 멜로디였다. 민철이 왼손으로 강렬한 화음을 치면 수아가 그 위에 부드럽고 맑은 멜로디를 입히는 구성이었다. 공연 3일 전, 민철은 경직된 오른손을 틀어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3개월간의 재활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마비된 듯했다. 하지만 민철은 그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굳은 오른손 끝으로 피아노의 나무를 어루만지며 자신을 이끌어준 수아와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버려졌던 자신의 청춘에게 감사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다만 한 여인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한 사람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굳은 손을 움직여 피아노 앞에서 왼손으로 수아에게 보내는 마지막 맹세의 화음을 연주했다. 세종문화회관 소규모 홀. 약속의 멜로디, 30년의 침묵을 깨고 복귀 연주의 당일. 공연장은 만석이었다. 현수가 기획한 감동적인 사연 덕분에 객석은 음악계 원로들, 윤 교수와 제자들, 민철이 일했던 아파트 주민들 703호 사모님 포함,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민철이 경비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모멸적인 시선은 이제 기대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객석 한가운데 수아의 아들 현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어머니와 선생님을 기다렸다. 무대 위에는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낡은 갈색 피아노가 조명 아래 놓여 있었다. 장인의 손을 거쳤지만 피아노의 외관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 무대 뒤 민철은 낡은 연미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30년 만에 입는 연미복은 그의 70에 가까운 몸에 헐렁했지만 그의 눈빛은 20대 건반 위의 사자 시절의 열정과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아가 민철의 재활 치료를 위해 특별히 고안했던 재활 음악의 악보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민철아, 떨리니? 수아가 그의 굳은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떨린다기보다는 3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숨 쉬어왔다는 느낌이야. 경비실 차단기를 올릴 때도, 쓰레기통을 비울 때도,
이 무대를 위한 연습이었다고 믿고 싶어. 민철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평온했다. 걱정 마. 내 오른손은 내가 있어. 우리는 이제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야. 수아는 민철의 뺨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다. 객석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피아노에만 조명이 집중되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난 후 민철과 수아가 무대로 걸어 나왔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민철이 일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박수 소리는 유난히 컸다. 703호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모욕을 가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민철과 수아는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피아노 의자는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현수가 특별히 제작한 넓은 의자였다. 첫 곡은 민철이 30년 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쇼팽의 녹턴이었다. 민철은 왼손으로만 연주했다. 왼손은 능숙하고 완벽했지만 오른손이 비어있는 건반 위에서 허공을 맴돌자 객석에서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민철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왼손은 마치 오른손에 목까지 하듯 풍부한 감정과 기교를 담아냈다. 중간 레퍼토리로 넘어갔을 때 민철과 수아의 합주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선택한 곡은 수아가 민철의 재활을 위해 작곡했던 재활 음악이었다. 곡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헌신은 객석을 압도했다. 왼손은 민철이, 오른손은 수아가 맡았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곡 약속의 멜로디가 시작되었다. 곡의 도입부는 30년 전 민철이 작곡했던 청춘의 열정과 꿈을 담은 격정적인 멜로디였다. 민철의 왼손은 웅장하고도 섬세한 화음을, 수아의 오른손은 멜로디 라인을 완벽하게 이끌어냈다. 두 사람의 연주는 30년의 고통과 기다림을 한 번에 토해내듯 격정적이고 아름다웠다. 피아노는 낡았지만 그 소리는 웅장했고 교회에서 연습했던 그들의 연주와는 차원이 달랐다. 곡이 절정으로 치닫자 피아노를 연주하던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철과의 약속,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민철이 30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독과 고통을 떠올렸다. 그 순간 민철은 연주를 멈췄다. 객석은 숨을 죽였다. 민철은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굳어있던 자신의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3개월간의 피나는 재활 끝에 그의 오른손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건반을 누를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은 가능해져 있었다. 민철은 오른손을 수아의 오른손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약속의 멜로디의 클라이맥스 부분, 30년 만에 완성된 새로운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철의 오른손은 빠르고 기교적인 연주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굳은 손가락 끝으로 클라이맥스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마지막 화음을 강하고 분명하게 눌렀다. 그 화음은 왼손과 수아의 멜로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곡을 폭발적인 감동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마주 잡혔다. 민철의 굳은 오른손과 수아의 헌신적인 오른손이 만들어낸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기적의 멜로디가 연주되었다. 연주가 끝나자 2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객석에서는 폭풍우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울었고 민철과 수아의 사랑의 경의를 표했다. 현수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리였던 객석에서 힘껏 박수를 쳤다. 무대 위에서 민철과 수아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침묵, 30년의 회한과 고독이 모두 이 한 번의 연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공연 후 언론은 잃어버린 약속의 피아니스트의 감동적인 복귀와 세기의 황혼 연애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민철은 더 이상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피아니스트 김민철로 돌아왔다. 그는 수아와 함께 낡은 교회 근처의 작은 집을 얻었다. 그들의 낡은 피아노는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매일 저녁 두 사람의 합주 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철의 오른손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수아와 함께라면 어떤 곡이든 연주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30년의 세월을 건너 완성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멜로디 그 자체였다.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었다.